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린 세 가지 질의 플러스 본인의 소견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입니다. 네네, 그럼 김덕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6번 김동석입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건 작년 파업 투쟁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보면서입니다. 투쟁의 열병이 한여름밤에 꿈처럼 사라지고 난 현재 의사에게 남은 것은 분열과 원망 그리고 짓밟힌 젊은 의사의 꿈만이 덩그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도 의사회원에게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차기 의협회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의사의 귀환입니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성공한 투쟁을 이끈 경험이 있다는 것과 오랜 회무 경험으로 협상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 때 중절 수술 전면 거부, 준법 투쟁을 이끌고 수면하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벌 유예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어지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주홍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전달했고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검토 의견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의료교 회무를 시작하여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 서울시 강서구 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대한개원예회 산부인과 의사에서 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대외적 활동에서 막힘없는 행보가 가능한 후보입니다. 반드시 의협을 개혁하여 국민과 의사회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호 6번 김동석이 만들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소통과 참여입니다. 평소 제가 가진 철학은 의사협회는 정부와 함께 의료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큰 틀의 업무를 담당하고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각 직역이 정책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 지도 전문의, 전공의가 각자의 전문적 분야에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협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임신한 여의사 지원 대책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의 경우는 수련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정부 대국민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그동안 의협은 회장의 정치적 편향과 보여주기식 투쟁으로 인해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사협회 회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분별하게 압박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확실하다는 내부적 논의가 있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보다 더 위력을 가진다면 투쟁도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함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할 때 저는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명서 발표, 또 고용인 의원께 공개 질의서,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법사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을 찾아가 의원들께 문제점과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의협과 의회회장의 정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회장의 정치적 행보, 특히 특정 정당의 정치색을 띠는 것은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최대집 회장은 3년 임기 내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 측 인사와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언론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협회장께서 임기가 끝나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회장이 개인적 정치 욕심을 위해 단체를 이용한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이 되려는 경우는 특정 정당에 치우친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노조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 활동을 하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산하가 된다면 노총과 소통체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법적 가능성 검토하여 직능별, 지부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약 강요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생님 앞으로 나와 있는 질문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약을 하나 강요드리고 싶은데 다시는 의협회장은 삭발이나 수염 길기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거로 공약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의사의 일을 하면서 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토론이나 이런 공청회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신뢰가 갈 수 있는 후보라고 여러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투쟁성은 저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 투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이거나 과격한 투쟁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중저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투쟁에 있어서 목표가 있었고 또 국민이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의 협조를 받았고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격한 투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해야 할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론 삭발이나 뭐 흉기를 사용하는 이런 투쟁은 절대로 지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대국민적인 문제인데 환자들이 전공의가 환자 보면 학생이 환자 막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걸 대국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미래에 좋은 의사가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련병원이 가장 큰 현재 의협의 문제가 그래 전공의는 수련병원 수련위원회가 있죠. 그죠? 또 의학회 수련위원회가 있으니까 계속 의협의 중심부의 논제에서는 이상하게 전공의 문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투쟁할 일이 생기면 나와라 그러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가 수련의 열의를 갖고 있어도 의료 환경에 경험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국민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사협회가 정말 의사들의 법정단체라면 아무리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의학회 그리고 병원협회 깊숙이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해법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달라고 전공의들이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는데요. 네, 이번 투쟁에서 전공의들이 또 젊은 도대생들이 보여준 힘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투쟁이 더 성공할 수 있으려면 지역의사회에서 많은 대원이들이 협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협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구조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분들에게 일단 가장 큰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전공의가 수련을 하는 것은 특히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번에 의학교육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내진이나 이런 걸 전공의도 또 해야 되는데 요즘 인권을 중시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환자 입장을 자꾸 대변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학에 올 때는 당연히 수련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와야 될 거고 앞으로 그 환자 진료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 마치 전공이나 뭐 다른 의사가 의대 수술을 할 때 담당 교수님께서 빠지면 그분들이 수술하는 게 잘못된 걸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다는 것을 국민 홍보를 해야 되고 어차피 수련병원에 왔을 때는 수련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환자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서 앞으로 우리 수련할 때,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진하거나 이럴 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겁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 젊은 의사들에 의한 충분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임의 전공의 또 진료 환경 개선, 또 군의관 공무기간 단축 같은 그런 공약도 제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단체의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의협이 모든 걸 하는 역할은 다 빼려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정책이나 의사 전반적인 것만 관여해서 의협의 힘을 대폭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협의 현재 의사결정 또는 실행 구조에 대의원회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상하게 무슨 특별 분회 이렇게 돼 있고, 전공의들이 사실상의 큰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의학회하고 교수협회하고 겹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직역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 조정 문제나 또 전공의들에게 이번에도 저는 대의원 전공의들에게 젊은 의사들에게 많이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가장 상위 단체인데 거기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나 전공의에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역이 대한의사협회 울타리 안에 다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